이준석을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준석을 지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7080이 5060이 이준석에 대해서 하는 행태와 행위는 거의 폭력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준석에 대해서 단일화를 하자고 하는 국민의힘은요 엄청난 폭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일화의 문제를 이준석과 김문수를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김문수로 통합하기 위한 단일화였죠. 김문수한테 묻겠습니다. 본인은 한덕수의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아실 겁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는 답을 정해놓고 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단일화를 했지 어떠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한 게 하나도 없고 저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단일화 안을 낸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의료정책 때부터 똑같이 시행해왔죠. 의료인들에게 대화하자. 하지만 의료인들이 왜 대화를 안 했습니까? 전공의나 의대생이 그 프레임을 거부했죠. 국가에서 내놓은 그 의대 증원에 대해서 협상하는 그 프레임을 아예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요. 결국에는 윤석열이 무너졌죠. 저는 그게 청년의 힘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2030의 힘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으로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비폭력 저항을 한 겁니다. 답을 정해놓고 너네는 여기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기성세대 기득권들에게 우리는 니네가 짜놓은 프레임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그게 사실 가운혁명이었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준석에게 했던 60과 70들의 폭력은 7080들의 폭력은 야 너는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라. 무조건. 그걸 돕지 않으면 나쁜 놈이죠. 이 선거의 패배의 책임은 너에게 있다. 아니 지지율 10%짜리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지지율 10%짜리가 이 선거가 지는 거에 무슨 책임이 있어요? 30% 40%의 책임입니까? 10%의 책임입니까? 책임감이라는 거는 지지해준 사람이 더 많다면 지지해준 거에 대해서 왜 지지를 받았는가를 생각해보고 그 지지가 만약에 정말로 이재명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면 이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했어야죠. 안 했잖아요. 그냥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들어와라. 이게 산업화 세대가 지금 MZ세대에게 한 폭력입니다. 어제의 그 현장을 보면서 저는 확실하게 지지할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가운혁명으로 전공의를 지지하는 그 마음으로 의대생을 지지하는 그 마음으로 저는 이준석에게 투표를 하고 지지를 할 겁니다. 모든 단체들이 자기가 원하는 지지 선언을 하는데 제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까라면 까라는 식의 단일화는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진행했던 모든 기성세대들은 지금부터 물러나야 됩니다. 이번 선거는요. 기성세대의 폭력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답하는 선거입니다. 사표라고요? 사표는 그들 입장에서 사표지 우리 입장에서는 사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번 생이 마지막일 수 있지만 우리들은 한창 남아 있습니다. 살아야 될 날이 더 많은 2030들은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가져올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이준석이 당장 리더가 되고 대통령이 안 될 수 있어도 제2의 이준석, 제3의 이준석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청년에게 투표하는 겁니다. 정치인 이준석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이준석에 투표를 하는 거고 그 청년 이준석이 우리 2030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투표를 하는 거죠. 그동안 단일화로 이준석을 궁지에 몰아놨고 이준석만 보면은 단일화 하자고 몰려드는 저 무도한 폭력 집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나이를 떠나서. 그런데 이러한 2030이 기성세대에 의해서 노예화가 되고 있었죠. 교육으로 노예화되고 수능으로 노예화가 되고 그렇게 수능을 보고 직업전선으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직업은 없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50, 60, 70, 80들이 그 일자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은퇴가 두려워서 60대의 은퇴가 두려워서 일자리를 뺏기기 싫어서 정년 연장한다 그러죠. 복지 늘린다 그러죠. 기본소득 받겠다 그러죠. 이 자원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누구의 권리를 뺏어서 그들의 노후를 책임지라는 겁니까? 이준석을 지지해야 되는 이유는 70대의 산업화 세대와 50, 60대의 민주화 세대가 2030을 어떻게 겁박하고 폭력을 썼는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이 1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준석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2030을 위한 표가 적어도 10%가 있다. 내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저 2030의 10%를 내가 가져와야겠구나라는 그런 정책과 정책에 관한 전략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요.
2030은 당분간 이준석이 몰락과 함께 계속 묻혀버릴 겁니다. 결국에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앞으로의 이 대한민국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 것은 2030 세대지 저물어가는 60대 70대가 아닙니다.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50대 60대가 아니란 말이죠. 50대 60대도 내 자식이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2030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이 대통령감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이 있냐? 청년 이준석으로는 가치가 있다. 정치인 이준석으로는 저는 좀 부족한 면이 많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격받을 거는 당연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청년 이준석으로는 공격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준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찍어야 되냐면은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이준석을, 민주화 세대를 대표하는 이재명과 산업화 세대를 대표하는 김문수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물론 김문수조차도 산업화 세대는 아니에요. 위장 산업화 세대죠. 위장 취업을 했던 위장 산업화 세대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고 이제 전향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민주화 세대들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한 위장 산업화 세대죠. 하지만 지금 산업화 세대들이 김문수를 응원하면서 2030들에게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이 폭력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 이준석한테 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 이준석에게 청년의 미래를 맡기기 위한 표를 주십시오. 이준석을 택한다고 해서 이준석이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이준석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청년 이준석을 선택해서 정치의 미래를 바꿔보는 선거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합니다. 사표의 이야기를 하죠. 이준석을 찍으면 사표다, 죽은 표다, 이것은 의미 없는 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이번 지지자들에게만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당한 이유를 갖고 투표를 해서 그 투표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우리에게 투표를 한 겁니다. 이준석에게 투표하라는 게 아닙니다. 2030에게 투표하라는 겁니다. 투표를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2030을 무시하는 정치인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적어도 보수에게는 알려줘야 됩니다. 이준석이 10% 이상이 나온다면 보수도 각성을 하겠지만 아마 진보 진영도 각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는요, 여러분들이 의미를 만드는 겁니다. 지지자의 표는 절대 사표가 아닙니다. 지지자가 의미를 갖고 투표를 하면 그것은 지지자의 뜻이 되고 국민의 뜻이 됩니다. 국민이 아무 생각 없이 야, 이재명이 안 되니까 투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투표한다면 그것은 사표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요, 그것은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준석이 당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년들의 표, 적어도 2030을 생각하는 보수의 표는 이 정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국민의힘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공포 마케팅은요, 가장 저열한 마케팅입니다. 특히 보험에서 이런 마케팅들이 있죠. 이번 달이 지나면 이것은 다시는 가입할 수 없으니 지금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다시는 이런 상품이 나오지 않습니다라는 한정판 공포 마케팅. 이런 것들에 많은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묻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까? 현명한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소비지, 이것이 없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쟁여놓기 위해서 사는 것은 정말 멍청한 소비죠. 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김문수의 논리를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재명은 안 되기 때문에 김문수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7080들에게 묻습니다. 이재명이 안 되기 위해서 김문수가 포기하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무슨 논리로 안 될까요? 어차피 논리는 똑같습니다. 이재명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뽑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 이재명이 안 되기 위해서 김문수를 뽑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결국 둘이 합쳐서 40%라면 10%를 포기해서 40%를 만드나 30%를 포기해서 40%를 만드나 어차피 40%는 똑같은 표입니다. 그 논리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을 찍으면 사표라는 얘기는 본인들이 필요한 얘기지 이준석을 뽑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인 이준석이 진짜 잘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준석에게 되게 약점이 많습니다. 개혁신당은 국회의원이 3명밖에 없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당이 대통령이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은 확실히 낮고요.
그들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냐 물어보면은 거기에는 물음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2030의 표가 얼마나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난 선거를 볼까요? 지난 선거에서는 안철수가 청년의 포지션을 차지하려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청년들을 포진하고 본인이 나갔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정책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점을 방점을 찍고 점점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2030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준석은 숨 쉬는 것조차로 2030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2030의 정치인으로서 삶을 살아온 것을 스토리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준석을 찍는 것은 2030에 대한 지지입니다. 이준석을 찍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국힘을 뽑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고요?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5년이라는 시간을 맡겼는데 그 5년을 다 감당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이 아닙니다. 책임이 없는 국민의힘은 이제 물러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런 정당을 보수의 대표 정당으로 갖고 간다는 것은 보수에게도 수치고요. 7080에게도 수치입니다.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의료개혁, 윤석열의 연금개혁, 윤석열의 노동개혁, 윤석열의 교육개혁 어느 하나 보수적인 정책이 없었습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시스템을 난자했고요. 그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연금이 지속 가능하다 보십니까? 의료가 지속 가능하다 보십니까? 교육이 지속 가능하다 보십니까? 노동이 지속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문수는요,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노동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노동이 지속 가능한 노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만 보더라도 이것은 보수의 정책이 아니었죠. 누가 부동산의 정책을 보수의 정책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당대표로 내세웠을 때 정말 혁신의 바람이 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준석의 인성이 조금 모자랄 수 있고요. 이준석이 조금 버릇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청년은 그렇습니다. 고대 소크라테스부터 청년은 젊은 것은 싸가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후 젊은이들의 싸가지 없음은 늘 공로되었던 이야기고 거의 진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젊은 친구가 조금 싸가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수를 하지 않든 당원들이 뽑았던 당대표인데 일부 권력자들이 그 당대표를 하루아침에 날려버립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그랬습니다. 당대표 세우고 마음에 안 들면 날려버리고 당대표 세우면 마음에 안 들면 날려버리고 누구의 마음에 안 들어서 날려버렸습니까? 당원들이 이준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몇몇의 소수가 했다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보수는 절차가 정당했다면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갔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갔습니다. 이번 윤석열은 모든 절차를 지키지 않았죠. 이번 윤석열 정권은 계엄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료개혁의 절차도 지켜진 절차가 하나도 없고요. 계엄령에서도 지켜진 절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수가 박정희의 쿠데타와 전두환의 쿠데타를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결과에는 인정을 하는 것이 보수의 사상입니다. 누구는 박정희의 쿠데타에 모두 다 정당성을 부여합니까? 전두환의 쿠데타에 모든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지만 그들이 그 시기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윤석열을 봅시다. 윤석열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보수를 위한 보수의 정책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내내 5년을 기대했던 윤석열의 정책에는 보수가 기대했던 정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윤석열을 문재인 8년 차로 봅니다. 윤석열의 3년은 윤석열의 3년이 아니라 문재인의 8년이었습니다. 계엄령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박근혜의 탄핵과는 전혀 다릅니다. 박근혜 때의 탄핵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보수층이 되게 두터웠고 일부의 국회의원의 일탈에 의해서 탄핵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유승민과 김무성은 배신자가 된 겁니다. 보수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김무성과 유승민은 지금도 어떠한 위치로 다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김무성과 유승민은 박근혜의 배신자가 아닙니다. 보수의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나온다 해도 그들이 얻어갈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윤석열은 어땠습니까? 보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아니고 계엄령을 함으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반대했던 한동훈의
행동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한동훈이 간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의 배신자가 됐지, 윤석열의 배신자면서 본인이 보수인 것을 증명을 못했습니다. 안상훈을 옆에다 두고 김예지를 옆에다 두고 김소희를 옆에다 두면서 나는 보수다라고 외치기에는 보수주의자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었죠. 그게 한동훈의 실책입니다. 국민의힘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보수주의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수주의를 실천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돼야 됩니다를 보수주의자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이번에는 윤석열이 보수를 배신한 겁니다. 박근혜는 배신자들이 박근혜를 탄핵시켰다면 이번에 윤석열은 보수가 탄핵을 시킨 거죠. 군인들 체제를 무너뜨리고 의료 체제를 무너뜨리고 과학의 체계를 무너뜨린 윤석열은 보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경선의 절차의 정당성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애초부터 한덕수를 간접선거로 뽑아놓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든지 간에 어차피 대선 주자는 한덕수였죠. 이런 폭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김문수가 그 폭력에 당하고 있을 때 저는 김문수를 응원해줬습니다. 왜? 저는 김문수를 지지하진 않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권영세와 권성동을 욕을 하면서 김문수가 국민의힘의 대선 지지자가 되는 것을 인정은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김문수는 그 덕을 안 봤습니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경선 속에서 김문수는 이득을 안 봤습니까? 어차피 김문수가 안 될 것 같아서 한덕수의 카드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김문수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다가 김문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덕수 카드를 꺼낸 게 아닙니까? 거기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권선동과 권영세가 나쁘다고 생각하죠. 근데 김문수에 대해서도 좋게 생각 안 합니다. 한동훈이 무서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되기 위해서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김덕수를 외치면서 그 멍청한 물지문덕을 외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아재 개그 같은 선거를 외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김문수는 경선에서 이득이 1도 없었습니까? 그 경선의 책임이 1도 없습니까? 저는 이래서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해요. 투표는 여러분이 합니다. 하지만 그 투표에 의미는 투표하는 내가 부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투표의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준석을 지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김문수를 뽑아야 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뽑으십시오. 더 이상 이재명이 안 됩니다로 김문수를 뽑아보면은 이재명이 안 됩니다로 이준석을 뽑는 거랑 무엇이 다릅니까? 이준석이 사표라고요? 김문수는 사표가 아닙니까? 어차피 4번을 찍는 사람에게는 2번이 사표고요. 2번을 찍는 사람에게는 4번이 사표입니다. 그거는 아전인수죠. 내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혹시 대선 필패를 생각하고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까? 먹을 게 많은 사람들은요,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은 행동을 과격하게 못합니다. 죽고 살기로 대통령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재명이 안 되는 걸 원한다면, 김문수가 그렇게 원한다면 김문수가 그만두십시오. 하지만 이미 끝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전투표가 끝난 이 시기에 왜 이준석을 지지할 수 있느냐? 선거는 끝났으니까. 아직 마음 못 잡은 사람들은요, 이준석을 뽑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이재명을 뽑으려고 하던 사람도 이준석을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 대세의 문제는 없으니까. 지금 제가 호소드리는 거는 다음 세대를 원하는 지금의 청년들이나 청년들을 지지하는 어른들에게 호소하는 거지, 이미 기득권 정당에게 빨대 꽂고 살겠다고 마음먹은 그런 분들에게 제가 호소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미래, 우리 자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치인 이준석을 뽑으라는 게 아닙니다. 청년 이준석을 지지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청년을 지지하는 거니까. 저는 청년을 지지해달라고 호소드리는 겁니다. 개혁신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유든지 개혁신당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정치적인 이유보다는 세대의 갈등의 이유로 우리는 젊은 층을 지지해줘야 됩니다. 이준석의 정책을 더 좋아하는 그 세력보다 2030의 세대로서의 명분을 심어주십시오. 나중에 이준석이 2030을 배신하면 다른 제2의 제3의 이준석을 세우면 됩니다. 근데 지금 청년의 목소리를 세우지 못하면 결론적으로 청년의 목소리는 묻히는 겁니다. 제 생각에 갓 40대가 된 대통령 후보는 전무후무할 겁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면
앞으로도 40대 초반에 청년들이 대통령을 꿈꾸며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에 이 선거를 청년의 목소리로 내뱉지 못하면 우리는 끝납니다. 우리의 청년 세대들은 이제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그저 어떤 인터넷에서 그냥 떠들기만 하는 그런 세대로 몰락할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를 넘기십시오. 가능하면 15%도 넘기십시오. 프로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키보드 워리어로서 전락하지 마시고 건전하게 자기의 의견을 내는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놀러 가는 것도 좋은데 투표하고 놀러 가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오늘 하루에 쾌락에 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청년으로서 정치를 하고 싶다면, 앞으로 정치가 나의 삶이라면 청년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차기가 되든 차차기가 되든 그것은 청년들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들의 지지가 뭉쳐지면요,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인기를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을 모시기 위해서, 프로의 지지율을 먹기 위해서 각 당은 그 청년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재명 세상이 20년이 된다 하더라도 저항할 수 있는 건 청년입니다. 20년 후에 죽을 노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20년 후에도 무너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은요, 지금의 청년들입니다. 지금의 2030이 20년 후에 4050이 된다면 그들이 이 사회를 다시 바꿔놓고 다시 재건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이재명 세상에서 사는 게 두려워가지고 김문수의 사표를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이재명의 세상에서 살 것입니다. 이재명의 세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포스트 이재명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왔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살자고 우리의 자녀들을 영원히 이재명 세상에서 살도록 하지 마십시오. 10년 후에 죽을 70대를 위해서 투표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50년, 60년을 더 살아야 되는 2030에게 투표하시고 2030에게 투자하십시오. 그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의 길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인데요.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많은 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가시면 여기저기 퍼날러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청년으로 호소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영상 좀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퍼뜨려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오후 되시고요. 좋은 주말 되시고 좋은 선거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